오늘 패기에 넘치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삼성의 올레드 독주 시대가 끝난다. 중국이 삼성을 따라잡겠다는 얘기죠. 2024년에는 추월하겠다고 합니다.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솔직히 이런 정신 마음에 듭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죠. 일단 자신감은 제가 높이 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근거를 봐야겠죠. 일단 점유율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스마트폰용 올레드 패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85.3%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8.9%고요. 삼성과 LG를 합치면 대략 95% 가까이 되죠. 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위협이 하나도 안 돼요. 아니, 인간적으로 점유율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위협이 될 텐데, 이건 뭐, 삼성 LG 제외하고는 5%도 안 되는데, 4년 만에 추월을 하겠답니다. 물론 좋습니다. 기술 개발 빡세게 하겠죠. 공장도 세울 겁니다. 자, 근데 그동안에 삼성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단순히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점유율이 올라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품질도 좋아야 되죠. 삼성이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는데 그것을 4년 만에 그냥 추월을 하겠다고요? 자신감은 높이 사지만 너무 오버했습니다. 점유율도요 85%가 넘습니다. 어느 정도 점유율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추월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 보고서가 DSCC에서 나온 건데요.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턴츠라는 데서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2024년에는 한국 업체의 모바일 올레드 패널 생산량이 49%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 업체의 예상을 보면 올해 30%를 넘긴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자, 더 놀라운 건 2024년에는 50%, 2025년에는 5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근데 중국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D램이나 낸드 플래시에서도 한국을 따라잡겠다,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했었죠. 복싱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마이크 타이슨 잘 아실 겁니다. 복싱의 레전드라 불리는 헤비급 세계 챔피언 출신이죠. 마이크 타이슨의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런 명언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감 높이 삽니다. 이런 정신 필요해요. 자, 그런데 상대를 봐가면서 얘기를 해야죠. 상대는 삼성입니다. 그러니까 현차는 중소기업이 아니란 얘기죠. 이 뉴스도 불과 한 달 전 뉴스인데 낸드 플래시의 D램까지 중국 정부의 지원 속에 한국 반도체를 맹추격하겠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 제목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면 중국 창신 메모리가 올 하반기에, 그러니까 2020년 올해겠죠. 17나노 D램을 양산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중국의 양쯔 메모리도 지난달 10일에 128단 낸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128단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단수가 높을수록 좋은 건데요. 이 낸드 플래시에서 단수가 높다는 얘기는 아파트로 따지면 고층과 똑같습니다. 웨이퍼에 메모리를 적재해야 되는데 단층으로 쌓게 되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담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을 쌓는 방식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당연히 단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대신 만들기도 어렵겠죠. 그런데 삼성은 이미 기술력이 192단에 와 있습니다. 중국이 쫓아오면 삼성은 더 멀리 도망갑니다. 그게 바로 삼성에서 추구하는 초격차인 것이죠. 중국에서 D램과 낸드 플래시에서도 한국을 따라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점유율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보겠습니다. 2020년 1분기 기준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입니다. 삼성이 33.3%, 키옥시아가 19%, 키옥시아는 일본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이 15.3%, 이건 미국 기업입니다. 마이크론도 11.2%, 미국 기업이죠. SK 하이닉스 10.7%, 한국 기업입니다. 인텔 9.9%, 미국 기업입니다. 아직까지 중국 기업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더스, 나머지 업체들이 1.1%를 나눠 먹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수로 따라잡겠다는 거죠?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낸드 플래시는 사실 기술 격차가 꽤 나는 편입니다. 2, 3위와의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는 편이고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번 달에
삼성이 낸드 플래시에 8조를 더 투자합니다. 제목을 보면 미국과 일본을 따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점유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옥시아가 2위,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인텔 전부 다 미국 기업입니다. 지들 말로는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하는데 한국은 중국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점유율을 보십시오. 미국과 일본을 따돌린대요. 중국은 따돌린다고 거론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 중국의 꿈은 제가 높이 평가하지만 현실은 직시해야 됩니다. 자, 삼성이 8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미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에 짓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아마 양산이 시작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램을 보겠습니다. D램 점유율을 보면 삼성이 44.1%, 세계 1위입니다. 그 다음 SK하이닉스가 29.3%로 2위. 둘 다 한국 기업이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20.8%로 3위. 미국 기업입니다. 그 다음 나냐가 3.2%로 4위. 대만 기업이죠. 그 다음 윈본드가 5위, 파워칩이 6위입니다. 전부 다 대만 기업입니다. 그 다음 아덜스가 1.2%. 이거 역시 나머지 업체들이 1.2%를 나눠 먹는다는 얘기죠. 6위 안에 중국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합니다. 아니 점유율이 2%도 안 되면서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습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는 가장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라고 할 수 있죠. 메모리 반도체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이미 삼성은 D램에도 EUV 공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EUV 공정은 극자외선 공정이죠. 노광 장비 한 대당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합니다. 현재 D램을 EUV 공정으로 만드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합니다. 그럼 EUV를 하면 뭐가 좋냐면 웨이퍼당 생산성을 2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 불화 아르곤 공정에 비해서 파장이 훨씬 짧기 때문에 회로를 미세하게 새길 수가 있습니다. 흔히 회로 선폭이라고 하죠. 제조 공정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제조 공정이라도 EUV 공정이 훨씬 더 깨끗하게 나옵니다. 공정이 미세할수록 전력 소모가 적고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원가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가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다른 회사보다 같은 제품을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치킨 게임 같은 극한의 경쟁이 벌어졌을 때 살아남을 확률이 가장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10나노급에서는 20% 이상 생산성이 향상이 됐고요. 속도와 전력 효율 역시 당연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를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D램과 낸드 플래시는 넘사벽입니다. 점유율을 물론 어느 정도는 올릴 수 있겠죠. 사실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이미 EUV 공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더구나 반도체 설비는 시설 투자비가 천문학적으로 많이 듭니다. 이미 생산성이 높아진 삼성전자를 상대로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 이거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자, 반도체 설비는 공장을 한번 지으려면 수천억에서 수조까지 듭니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불확실한 미래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켜보면 알겠죠. 큰 소리 지금 뻥뻥 치고 있는데 과연 생각처럼 잘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이미 85%를 넘기고 있고 기술 개발비에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따라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기술 격차가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추가로 조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라옵니까? 게다가 EUV 공정도 세계 최초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따라오겠다는 겁니까?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경쟁자가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술 개발을 더 부지런히 할 테니까요. 그리고 적당한 경쟁 관계가 있어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도 하고 발전을 할 겁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 한국 업체를 따라잡겠다는 그런 목표가 한편으로는 귀여우면서 한편으로는 고맙게 느껴집니다. 물론 위협은 되지 않지만 적어도 약간의 채찍질 정도는 해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